차디찬 눈바람이 문틈을 파고들어 등불마저 파르르 떨게 만드는 동지달의 깊은 밤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30년 만에 찾아온 지독한 눈보라 속에서 피어난 어느 나무꾼과 과부의 기구한 인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옛날 옛적 강원도 어느 깊은 골짜기 아래에 칠복이라 불리는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7가지 복을 누리라 지어졌건만 현실은 40이 넘도록 장가도 못 가고 홀어머니를 모시는 가난한 노총각이었지요. 그의 일과는 남들이 잠든 새벽녘 서리가 내려앉은 산길을 오르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무거운 지게가 어깨를 짓누를 때마다 칠복은 마른 침을 삼키며 견뎠습니다. 내 이름은 칠복인데 복은커녕 고생만 7 곱절이니 그는 늘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병석에 누운 노모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튀어버린 손등을 보며 늘 눈물을 훔쳤지요. 칠복아, 내 이 몹쓸 몸뚱이가 네 앞길을 막는구나. 내 눈 감기 전에 네가 장가가는 꼴을 볼 수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날씨 영감이 산으로 향하는 칠복을 급히 불러 세웠습니다. 칠복아, 오늘은 산에 가지 마라. 저 구름을 보아라. 피를 머금은 듯 검북지 않느냐? 오늘 산에 들면 살아서 내려오지 못한다. 하지만 어머니의 약값을 벌어야 했던 칠복은 산길을 재촉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천지가 개벽하듯 폭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은 굶주린 늑대처럼 으르렁대며 칠복을 집어삼킬 듯 몰아쳤습니다. 산길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눈은 어느새 허벅지까지 차올랐습니다. 손발의 감각은 사라진 지 오래고 입술은 시퍼렇게 질려 말 한마디 나오지 않았습니다. 칠복은 자신의 뺨을 때리며 정신을 붙들었지만 무릎이 꺾이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저 멀리 눈보라 사이로 희미한 불빛 하나가 깜박였습니다. 환상일까? 헛것일까? 칠복은 마지막 남은 생명의 불꽃을 태우며 그 빛을 향해 기어갔습니다. 눈 속에 파묻힌 작은 오두막에 도착한 칠복은 간신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십니까? 제발 사람 좀 살려주십시오. 소리를 내뱉자마자 칠복은 차가운 눈바닥 위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설화. 30대 초반의 눈부신 미모를 가졌으나 그녀의 눈빛은 밖의 추위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누구신데 이 험한 밤에 여기까지 오셨소? 여긴 과부 혼자 사는 곳이니 물러가시오. 하지만 설화는 차마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하지 못하고 칠복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돌자 칠복은 간신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설화는 칠복에게 따뜻한 숭늉한 사발을 내주며 말했습니다. 몸이 녹으면 해가 뜨는 대로 즉시 떠나시오. 설화는 칠복을 도와주면서도 단 한 번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언가 들킬까 두려운 사람처럼 그녀는 자꾸만 뒷방 쪽을 쳐다보며 안절부절 못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칠복은 방 안의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분명 여자 혼자 산다고 했는데 구석에는 낡은 남자 옷들이 여러 벌 걸려 있었고 밥상엔 그릇들이 여러 개 놓여 있었습니다. 이 고립된 오두막에 누가 또 살고 있는 것일까? 깊은 밤, 칠복은 기괴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철그럭, 철그럭. 무거운 쇠사슬을 끄는 소리와 짐승 같은 신음이 뒷방에서 들려온 것이죠. 칠복은 홀린 듯 그 문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설화가 나타나 칠복의 손목을 강하게 낚아챘습니다. 그녀의 눈은 공포와 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방은 절대 열면 안 됩니다. 만약 열면 당신도 나도 살아나가지 못할 것이오.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알게 될 일. 숨겨서 무엇하겠습니까? 하지만 제발 그를 보고 괴물이라 손가락질하지만 말아주십시오. 저에겐 목숨보다 귀한 사람입니다. 설화가 조심스레 뒷방문을 열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알게 될 일, 숨겨서 무엇하겠습니까? 하지만 제발 그를 보고 괴물이라 손가락질하지만 말아주십시오. 저에겐 목숨보다 귀한 사람입니다. 설화가 조심스레 뒷방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좁고 어두운 방 안 한 사내가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건장한 사내가 아니었습니다. 사지는 비틀려 굳어 있었고 제 힘으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중병에 걸린 시동생 우진이었습니다. 우진은 마을 사람들에게 귀신 들린 자 혹은 흉물이라 불리며 버려졌던 존재였습니다. 시댁 식구들조차 가문의 수치라며 내다버리라 했던 그 가여운 목숨을 설화는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 깊은 산속까지 업고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아, 나는 내 가난만 원망하며 살았는데 이 가녀린 여인은
이 험한 산 속에서 홀로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구나. 나보다 100배 1000배는 더 용감한 분이셨어. 이분을 결코 혼자 두어서는 안 된다. 눈보라가 조금씩 잦아들 무렵 칠복은 어머니가 걱정되어 잠시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마을에는 이미 불온한 소문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설화를 첩으로 삼으려 눈독을 들이던 마을의 악독한 부자 최만식이 설화의 행방을 쫓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만식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칠복을 불러 세웠습니다. 최만식, 이놈 칠복아, 네가 산속 오두막에서 그 요망한 과부를 봤다지? 당장 길을 안내해라. 그년이 남자를 숨기고 산다는 게 사실이면 내 당장 광가에 넘기겠다. 칠복은 최만식의 하인들에게 모진매를 맞으면서도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몽둥이가 몸에 닿을 때마다 칠복은 이를 악물며 오두막의 여인과 병든 시동생을 떠올렸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다시 산을 오르는 칠복의 머릿속엔 오직 하나, 설화와 우진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비열한 최만식은 칠복이 남긴 핏자국을 따라 은밀히 뒤를 쫓고 있었습니다. 2년, 설화야, 드디어 찾았구나. 저 흉측한 놈과 여기서 남몰래 정을 통하고 있었느냐. 여봐라, 저 방에 불을 질러 저 괴물놈을 당장 태워 죽여라. 최만식의 하인들이 횃불을 치켜들었습니다. 불길이 닿기도 전 설화는 비명을 지르며 우진의 몸을 온몸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라. 이 가여운 사람에게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러느냐. 그녀의 절규가 산골짝을 울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칠복이 도끼 한 자루를 꽉 쥐고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만두시오. 이분들을 건드리려면 내 목부터 베고 가시오. 내 이름이 칠복인 것은 오늘 이분들에게 복이 되기 위함이었어. 하인들의 매질에도 칠복은 소나무처럼 버텼습니다. 그때 칠복을 찾아 올라온 마을 사람들과 그의 어머니가 횃불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최만식의 악행에 분노한 민심 앞에 겁쟁이 악당들은 어둠 속으로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지독했던 30년 만의 겨울이 지나고 산골에도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칠복은 설화와 우진을 데리고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그들을 멸시하지 않았고 진정한 가족으로 맞이해 주었습니다. 사랑은 때로 바위를 뚫는 정과 같고 추위를 이기는 불꽃과 같습니다. 칠복의 정성 어린 간호 속에 우진은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보람을 찾았습니다. 진심 하나가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